코스피 5000 시대의 주가 과열과 우리 경제의 미래. 1장 5000 고지의 탄생. 우리 증시가 드디어 코스피 5000이라는 기념비적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1980년 지수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가 46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순한 환호의 대상일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가 주는 환호 뒤편에는 과열의 징후와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AI 초호황 덕분에 반도체와 로봇 등 AI 관련 기업들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펀더멘털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속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이 이번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가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결국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열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진정한 경제의 체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장 상승의 원동력. 이번 상승장은 단순히 유동성의 증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AI 초호황 덕분에 반도체와 로봇 등 AI 관련 기업들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펀더멘털을 뒷받침했습니다. AI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면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또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 과세 등 다양한 증시 부양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승세에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요인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결국 이번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승세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투자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장 FOMO와 비투의 위험.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불안해합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 즉 FOMO가 많은 투자자들을 증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에 지친 자금들이 증시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공여를 통한 비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반대 매매로 인한 하락 압력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FOMO는 투자자들이 비성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투자자들은 상승세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신용공여를 통한 비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경우 반대 매매로 인한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결국 FOMO와 비투는 증시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의 성공은 결국 이성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장 양극화의 심화. 코스피 5000 시대의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만 오르는 상황에서 실물 경기는 부진하고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커지면 우리 경제는 어떤 후폭풍을 겪게 될까요? 양극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도주가 특정 산업에 쏠리면서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특정 주식이나 산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가계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실물 경기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동성 또한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외 변수, 특히 미국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결국 양극화는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5장 변동성의 취약성. 대외 변수, 특히 미국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천장권 장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수가 하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겪을 타격은 얼마나 클까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증시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정책 변화는 우리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변동성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투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장 냉정함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고점은 항상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오를까 보다는 내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식시장의 과열은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비투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열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고점은 항상 달콤한 유혹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7장 투기와 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결국 투기로 귀결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기적인 상승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 상승장에서의 수익은 매력적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8장 진정한 증시 선진국의 모습. 진정한 증시 선진국은 단순히 지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열된 투기 심리가 아닌 합리적인 기업 가치 평가가 시장을 지배할 때 코스피 5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진정한 경제의 체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한 경제의 체력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과열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진정한 경제의 체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열된 투기 심리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기업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증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